네, 안녕하세요. 더카라반TV 권민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밖에 하는 실내에서 지금 진행을 해드리는데요. 르노 마스터 관련해서 저희가 몇 번의 기사나 유튜브를 라이브로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르노 마스터가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좀 잘못 알려지는 정보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급히 실내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사로도 나갈 건데, 르노 마스터 베이스 캠핑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꼭지로 이제 기사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요. 요걸 먼저 유튜브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르노 마스터 캠핑카는 르노 삼성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르노 마스터가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르노 마스터를 이용한 캠핑카 제작 분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카는 언제 나오나 뭐 이런 질문이나 문의를 르노 삼성 대리점, 이게 지점 거점이죠. 르노 마스터는 지금 삼성의 거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몇몇 지점을 거점으로 지정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캠핑카에 대한 문의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고, 또 영업사원이나 판매하시는 판매사원들도 캠핑카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니까, 일단 이게 르노 마스터가 출시가 됐으니 당연히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혼선이 현장에서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캠핑카는 캠핑카 전문 제작사에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르노에서는 캠핑카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현대를 포터 베이스의 캠핑카나 봉고 베이스의 캠핑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 대리점에 가서 포터 캠핑카나 이동 업무차를 사실 수가 없는 거죠. 캠핑카 제작 전문 회사로 가셔서 구매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차만 사가지고 캠핑카 제작사에 가서 제작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개인이 차를 사시면 일단 등록을 하셔야 하잖아요.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 차는 일단 중고차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캠핑카를 제작해서, 캠핑카 제작사들은 캠핑카를 받아와서 캠핑카 제작사가 소규모 제작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사에서 형식 승인을 새로 받고 인증을 받아서 번호판을 달아드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차를 사갖고 오시면 그런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고차로 이미 등록된 차를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현재 중고차 구조 변경은 승합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르노 마스터는 3인승 화물로 되어 있는 차죠. 그래서 구조 변경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법이 개정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시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 시행이 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아마도 구조 변경은 신차를 제작해서 형식 승인을 받는 제작사의 제작 범위와 차이가 많습니다. 아마 제한되는 부분도 많고, 구조 변경 승인이 조금 더 많이 튜닝법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사실은 정말 중고차, 조금 시간이 지난 한 3, 4년 사용했던 차를 가지고 캠핑카를 제작하는 뭐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지, 새 차를 사서 등록을 한 다음에 그렇게 구조 변경하는 거는 이중의 비용만 발생되고, 베이스 차량도 너무 비싼 차를 갖고 하게 되시는 거니까, 새 캠핑카를 사시는 건 캠핑카 제작사를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르노 삼성에서는 캠핑카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명인데요. 내년에는 자동 변속기 모델이 출시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고 보니까, 르노 마스터 출시를 했던 신차 발표회 장소에서 아마도 자동 변속기에 대한 출시 계획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원론적인 답변이었죠. 뭐 시장의 추이를 보고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이었는데, 출시 계획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내년엔 나올 것이다, 사실은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인 거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담당자와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고 의견을 나눠봤었는데,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르노 마스터는 90% 정도 수동 변속기로만 생산이 되는 차입니다. 한 10% 정도, 10%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동 변속기의 생산 양이. 생산 양 자체가 많지가 않고, 또 이 변속기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 변속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 변속기를 많이 쓰고 있는 회사가 푸조 시트로엥에서 MCP라는 변속기죠. 수동 변속기 기반의 자동 변속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부 메커니즘은 수동 변속기 그대로예요. 다만 기계적인 걸 안에서 내부적으로 기계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싱글 클러치 방식으로 해서 바꿔주는 방식인데요. 이 변속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말들이 있었어요. 르노 시트로엔 푸조에서도 이제 이 변속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근데 유럽에서 생산되는 르노 마스터의 자동 변속기는 수동 기반의 자동 변속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세미 오토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변속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뒤에다 놓으면 가는 거고 또 하지만 변속을 기계식으로 바꿔주는 자동으로 바꿔주는 방식의 변속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기도 하거니와 유럽에서는 많이 찾지 않아서 생산량 자체가 부족해서 한국에서 그걸 요청해서 가져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이 차를 가져올 때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 가격 부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라는 거였어서 자동 변속기로 원가 상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였겠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내년에도 버스나 이런 형태들은 나올 수 있지만 자동 변속기는 계획이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수동 변속기와 친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민감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마스터보다 이베코가 캠핑카로 더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베코 이태리죠. 이베코의 유데일리도 마스터보다 사실 조금 앞서서 출시를 했는데 뭐 마스터만큼 떠들썩하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유데일리도 출시가 됐습니다. 유데일리는 이베코의 상용차 버전이죠. 디자인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생겼고 덩치도 커요. 굉장히 큰 차고 튼튼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차는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부 디자인도 사실 르노 마스터는 약간 3세대 지금 차가 개발이 된 지가 조금 된 차고요. 이베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또 나온 차라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어찌 보면 마스터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훨씬 좋은 차임에는 분명하지만 일단 가격이 캠핑카로 쓰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출시된 가격이 저희도 기대를 막 하고 있었는데 출시됐을 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이 부분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의 가격으로 지금 출시가 됐는데요. 너무 비싸죠. 이렇게 고가의 차는 사실 이베코 말고도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현대 솔라티가 있었죠. 근데 현대 솔라티로 캠핑카를 만드는 회사는 사실 없었어요. 국내에서. 현대자동차에서만 만들었죠. 굉장히 비싸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이베코를 가지고 캠핑카를 만들면 1억 이하로 만들기에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사실 너무 고가의 차가 되다 보니 뭐 우리 속된 말로 넘사벽이죠. 이 가격대로 캠핑카를 만든다는 거는. 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걸림돌이 하나 있었고 더 큰 걸림돌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베코를 기대를 했는데 저희도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이베코가 3.5톤 이상 화물 차량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3.5톤 이상 화물차는 90km 속도 제한 장치가 의무 장착입니다. 그러면 90km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전을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벤처 스프린터가 한번 그렇게 인증받은 차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로 캠핑카를 만들었던 다른 제조사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그 차를 판매를 못해서. 다들 이제 1억 넘는 차를 사러 왔는데 90km 속도 제한이라고 하니까 포기를 하고 판매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렵게 나중에 뭐 덤핑 판매를 해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스틱은 어떻게 해볼 수 있어도 속도 제한은 좀 힘들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건 참아도 답답한 건 못 참겠다 뭐 이런 심리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마스터가 뭐 아주 최고의 차다라는 저희가 찬사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 개발된 지도 좀 된 차고 물론 검증받은 차이긴 하죠. 유럽 스타일의 차이기도 하지만 가장 르노에서도 신경을 썼다고 하고 저희도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가격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된 게 확실하고요. 유럽 현지보다 싸게 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베코와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월등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캠핑카 샤시로는 마스터가 가격적인 면이나 상품성 면에서 더 적절하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좋은 가격에 베이스가 들어왔으니까 사실 캠핑카를 만들고 있는 제조사들도 지금 10여 개 제조사가 개발차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조금 낮게 잡아서 좋은 분위기를 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국내에 출시된 차가 마스터가 가장 긴 차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스터가 롱 버전이라고 지금 S
스탠다드와 롱 버전으로 해서 S와 L 모델이 출시됐는데 사실 롱 버전이라고 해서 받아보고 저희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롱인가? 하는 생각이 했는데 실제로는 유럽에는 롱이 아니었어요. 길이를 우리는 스탠다드와 뭐 롱 이런 식으로 지금 두 종류 차종만 있지만 유럽 현지에는 길이에 따라서 L1, L2, L3, L4 이렇게 네 종류로 길이를 나누고 높이에 따라서 높이도 다릅니다. 높이에 따라서는 H1, H2, H3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 높이와 길이를 조합해서 L1, H1, L2, H2, 뭐 L3, H2, L3, H3, 뭐 L4, H3 이런 식으로 이제 차종 조합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 도입된 거는 현재 L1, H1과 L2, H2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 버전은 아니고요. 가장 긴 버전도 지금 연구소에는 들어와서 테스트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L4 모델인데 L4 모델은 후륜구동 방식이에요. 마스터는 지금 다 전륜인데 L4는 중량의 고중량의 짐을 화물차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뒤쪽이 복륜 타이어가 두 개가 들어가죠. 휠이 복륜의 휠 베이스도 굉장히 길고 후륜구동 차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는 이게 거의 200호와 맞먹는 수준의 크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L3 정도 승합차들은 L3나 이런 조금 긴 차가 내년에 더 들어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샤시캡이라고 하죠. 우리 적재함이 없는 뒤쪽을 잘라낸 샤시캡이나 플로우캡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아마 내년에 국내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L2가 도입될지 L3가 도입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나온 차가 가장 긴 차는 아닙니다. 길다고 롱이라고 만났는데 너무 짧아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더 긴 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자, 다음은 5번째입니다. 5번째, 르노 삼성과 소규모 캠핑카 업체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부분. 이건 진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르노 삼성과 진행을 하면서 마스터 출시와 함께 그 르노에서는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지원이 있었어요. 몇 가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소규모 제작사들을 모아서 같이 협상을 했을 때 저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거는 영업 지점이 아닌 본사 법인팀을 통해서 본사 차원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캠핑카 업체들이 사실은 워낙 니치마켓이잖아요. 작은 틈새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제조사나 완성차 업체들 쪽에서 캠핑카 시장이 크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였을 수도 있죠. 저희도 이 잡지를 창간한 지가 5년이 지났는데 사실 처음 잡지를 창간하고 이 업계에 와서 봤을 때 어찌 보면 좀 가슴 아프기도 했었고 가장 가슴 아프게 봤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B2B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캠핑카 같은 제작사인데 특장차를 제작하는 제작사인데 그냥 일반 고객들과 같이 영업소에 가서 줄을 서서 차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혜택이나 어떤 B2B 거래에 있어서 어떤 할인이나 전혀 그런 지원을 제작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 뭐 바디빌더로 지정이 되면 바디빌더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고 도면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이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었고 뭐 웃기는 좀 에피소드 오픈 현실이죠. 현실에 캠핑카 제작사 사장님이 아드님을 모 자동차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시켜서 차를 공급받고 있는 그런 아주 오픈 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차를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완성차 업체가 저희 캠핑카 업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이번 협상이나 이 마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성과는 르노 삼성 자동차가 이제 일반 고객이 아니라 B2B 거래로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고 대응을 했다라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지원, 큰 지원은 아니지만 르노 입장에서도 내부적인 반발이나 갈등이 있는 과정 중에서도 몇 가지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했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지원 체제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또 모르죠. 뭐 완성차 업체들이나 기업 입장에서 이윤이 되지 않고 작은 시장이다 하면 저희가 또 무시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같이 지켜봐 주시고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 완성차 업체와 상생과 협력 분위기가 좋은 결실을 맺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은가요? 5가지 정도의 르노 마스터
출시와 마스터 캠핑카 출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아니면 또 좋은 정보가 되실 수 있을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어제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구독자의 90%가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얘기를 다른 유튜버나 이런 그 리뷰하시는 분들은 다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제가 돈 내서 그런가 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또 취재를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